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월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번 황금 연휴 때 푹 쉬고 왔는데 비가 와서 좀 아쉬웠어요. 인실남편님, 예, 스트리밍을 또 할 겁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다시 할게요. 제가 컴맹이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의 주도는 지금 장의 주도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 예,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재건 관련 주들을 좀 이제 봐야 되지 않나. 그때가 이제 이 날입니다. 이 종가 때 사실 들어갈 수도 있죠. 18%에서 이제 종가 마감을 했고요. 이게 이제 기회를 준다고 했죠, 제가. 오늘은 이제 그 단일가 거래가 일어났고,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을 보면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 시작하고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세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산을 만들고, 주가가 떨어지는데 보면은 이때 이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왔었단 말입니다. 이때죠, 이때 보면은 산을 세 번 만들고 음봉 거래량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흘러내리겠구나. 흘러내리면 뭐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매수를. 오를 때는 이제 매수를 하면은 고수들은 상관이 없는데 초보자들은 이거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고수들은 뭐 이때도 매수를 하죠. 고수들은 오히려 이때 매수가 들어갑니다. 장종가 때, 상한가 때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안 보는 사람들은 이 상한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고수가 아닌 일반 개인들은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매수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때 매수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어떤 거냐면은 어, 결국에는 여기서 팔면 된다. 어, 결국 이 위에 자리에서 팔면 여기서 사나 뭐 여기 사나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길게 보면은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종목 하나만 보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풀베팅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단 말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이날 흘러내릴 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흘러내릴 때 장종가에도 매수를 했고 7만 원 위에서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는데 오늘 어쨌든 이제 플러스 건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저는 뭐 여기서 매수하나 별로 의미는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일단은 우크라이나 제거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근데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중동 시장에서도 한번 뭐 큰 이익을 냈던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많이 컸던 기업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걸 말 그대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들어갈 건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인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재건 관련 주들은 무조건 다 많은 상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건설주들 많은 상승세가 나올 거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우선주 중에서는 현대건설 우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사실 뭐 8만 원이나 84,900원까지 갔었네요. 84,900원이나 6만 원대나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 번 가면은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여기서 지금 뭐 언제 조금 더 밑에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그냥 뭐 이때 장종가 때 사고 뭐 이 떨어지던 말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이 여기 장종가에도 사고 뭐 오늘 이제 단일가 거래할 때 마이너스 건에서도 살 수도 있었고 플러스 건에서는 아마 이제 높은 가격에 체결을 안 해놨으면 이제 사기는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때도 뭐 살 수가 있었고요. 음. 이때도 사고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뭐 이날도 살 수 있으면 사고 이날도 살 수 있으면 사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샀는데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샀는데 바로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샀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밑에 낮은 가격에서 사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만약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쵸? 바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뭐다? 이런 건 다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좀 사고 싶어도 참고, 좀 사놨으면은 만약에 상승을 하면은 그 사놓은 거에 대한 수익만 보고 나와라. 응. 그럼 만약 100만 원 사서 5배 가면 500만 원이잖아요. 나쁘지 않죠. 떨어지면은 재수인 거죠. 500만 원. 또 2차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올라가면 2,500만 원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의미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가 여기서 뭐 파동이 나오고 뭐 주가가 상승할 거고 떨어질 거고 이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차트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 수 있는지 못 사는지 내가 그 깜냥이 되는지 이거를 사도 물리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사고 싶다 기다려보자 본인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결국 왜냐? 결국에는 이제 이 가격대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이죠.
20만 원에 팔아도 100%가 넘어요. 지금 사가지고. 예. 근데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보면은 그냥 네이버 포털에 우크라이나 재건만 쳐도 많은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쵸? 음. 우크라이나 종전 쳐도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DMZ 설치를 한다. 뭐 반격을 시작한다. 재건. 올해 안에 종전 가능이 높다. 올해 안에 하도 어떻게 되든 결국에는 종전은 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 종전하겠죠. 무조건 재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 종전을 안 해서 이 재료가 시든다. 다시 떨어진다. 그럼 그 다음 다시 재건을 할 때, 확실하게 재건을 할 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다시. 그렇게 되면은 한 번 뭐 쉬어가더라도 나중에 내가 수백 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 감내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의미가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길게 보면은 사실 다 바닥입니다, 지금도. 이 18만 원대에서 놀던 애가 지금 여기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삼부 토건이 좀 강했거든요. 삼부 토건은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흐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떨어질 거라 봅니다. 뭐 여기서 사도 사실 상관없지만 조금 그 현대건설 우보다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가격대가 아닌가. 예. 이왕 살 거면은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은 한 번에 상승 파동이 나오고 일단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조정을 받는 자리에서 여기가 이제 갭이 많이 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한번 메꾸러 가지 않을까. 그러면 뭐 이 자리들이 다 매수를 할 수 있는 1,400원대에서 1,700원대 사이가 이 파동을 위해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서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럼 또 수익이 나겠죠. 음. 결국 지금의 시장의 흐름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좀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액면 병합을 했죠. 액면 병합을 말도 안 되는 비율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 유통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가볍게 좀 변했다. 근데 이제 급등이 나올 만한 테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액면 병합이 끝나자마자 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 있는 속보가 뜨면서 이 재료에 들어섰어요. 테마에 들어섰단 말입니다. 국보 같은 경우에도.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갭을 많이 띄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마도 메꾸고 이 파동을 가지 않을까. 최바닥에서 좋은 재료와 함께 액면 병합을 했다. 좋은 재료라는 거예요, 되게. 상승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결국 길게 보면은 이 자리에서부터 상승이 나온 건데 5천원에서 7천원까지 100%도 상승을 안 한 거다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 파동이 한번 다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1등은 이제 현대건설 우가 될 것 같고 3부톡은 2등이고 국보가 한 3등 정도 되지 않을까. 다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강한 힘을 받고 있는 거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고 그 다음에 좀 볼만한 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괜찮아 보였어요. 오늘 PCB 관련주 중에 이제 성우 하이텍, 성우 테크론 오늘 좀 재밌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성우 테크론. 성우 테크론이 6%에서 마감을 했는데 길게 보면은 사실 지금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성우 테크론이 일단 보면은 오늘 좀 재밌는 그 상승이 두 번 나왔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무래도 흔들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단타를 성우 테크론을 좀 쳤고요. 급등을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매집 차트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빼준단 말이에요. 이 5%까지 뺐거든요. 5%까지 뺐는데, 어, 상승할 때 거래량 많이 들어오고, 여기서 물량이 많이 잡아먹었는데, 또 나버리니까, 개인들이 달려들었다가 또 털려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행보를 하니까, 단타쟁이들이 나갔을 건데, 저는 이제 여기서 행보를 할 때 들어갑니다. 행보를 할 때 들어가가지고, 존버를 좀 하고 있다가, 존버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팔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3분 만에 7%에서 17%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오늘 10% 넘게 상승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줬다. 18%, 18.90%까지 갔죠. 일단 오늘 이제 반도체 PCB 관련주들이 좀 다시 기지개를 피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약간 돌파 매매 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흐름이 이제 하락 곡선으로 가다가 그 하락하는 자리를 이탈을 하면서 탈출 시도를 한 것 같다. 반도체 PCB 테마가 좀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이렇게 그 박스권에서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벗어났잖아요. 하락하는 추세를 탈출을 했다. 예. 그렇다는 거는 얘가 이제 여기서 좀 조정을 받다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PCB를 하고 있는 뭐 성우 테크론이나 아니면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수하기 좋은 자리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전형적인 급등주들이 이런 급등이 아니라 이제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예. 자, 이렇게 쌍바닥을 바닥을 지지를 하면서요.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짧게 삼각 수렴을 하죠. 옛날에 이제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현대로텐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리고 뭐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이런 자리 이후에 추천 한번 드렸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요거를 돌파를 해줬단 말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자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아마 줄줄이 이제 우상향을 하러 가지 않을까. 우상향을 가면서 못해도 뭐 한 3만 원까지는 터치를 하러 갈 것 같은 그런 추임새를 보이고 있네요. 대덕전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성우테크론이나 대덕전자가 흐름이 좋다. 흐름이 좋아요. 뭐 이렇게 가진 않겠죠. 이렇게 가진 않아도 이렇게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도 좋아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리아 서킷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다가 그쵸? 이렇게 가다가 오늘 캡 상승하면서 떠줬어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내려온다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반도체주들이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차트가 이제 HLB 테라퓨틱스가 이제 다른 섹터지만 그렇죠. 이거는 추천주였고요. 오늘 흐름을 보면은 장 시작하고 이제 상승해서 그냥 흘러내린 거예요. 자, HLB 테라퓨틱스를 보면은 끝나는 게 이제 이 빨간 양봉 위에서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음봉이지만 양봉이죠. 시작과 함께 시가 1.93%에서 고가 3.86%까지 갔다가 흘러내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양봉으로 끝난 거죠. 0.18%. 근데 이 전 그 기둥들을 다 뛰어넘으면서 여기서 이제 물량 소화를 하면은 당연히 이 시점이 좀 가벼워지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뚫고 갈 가능성이 높다. 뚫고 갈 가능성이 높죠. 돌파했잖아요. 그쵸? HLB 테라피틱스를 이제 뭐 몇 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천 줍니다. 계속 홀딩을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바닥을 한번 치고 안 무너지고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 좀 괜찮은 차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눌림목 한번 줬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바로 여기서 내일 이제 장 시작을 좀 높은 자리에서 시작을 하고 마이너스까지 뺍니다. 뺐다가 이제 다시 반등 주는 가능성도 좀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오면 장 시작을 뭐 한 2, 3%에서 시작을 하고 뭐 마이너스나 0%, 뭐 1%까지 뺐다가 다시 5장에 올려버리는 경우도 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보시면은 그 하락하는 추세들을 뛰어넘을 때 여기에서 뛰어넘고 나서 상승을 해줬단 말이죠. 상승을.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가 여기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또 보면은 이 하락하는 추세를 뛰어넘으면서 상승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하락하는 추세를 뛰어넘으면서 눌림목 주면서 전환을 하고 있죠. 그럼 이런 애들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게 이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상승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수출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자리가 여전히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실 존버를 하면은 뭐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오면 또 매집 들어가는 거고 올라오면 또 뭐 팔 수도 있는 거고
괜찮은 자리예요. 어쨌든.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스코넥 저번에 추천드렸죠. 음,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초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어,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일단은 뭐 오늘 흐름은 뭐 나쁘지 않았고요. 어쨌든 뭐 수익권이 있는 종목인데 어, 그동안 메타 관련주들이 많이 쉬었거든요. 1년 이상 쉬었죠. 메타 관련주. 2년 이상 쉰 것 같은데 메타 관련주가 이제는 다시 기지개를 필 때가 다가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스코넥은 상장을 한 기업이고요. 메타 관련주들이 쉴 때 상장했죠. 그러면서 메타 관련돼 있는 이슈들이 힘을 못 쓰니까 그동안 전부 다 배터리의 세상이었잖아요. 2차 배터리가 강한 기업이었고 그동안 쉬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타 관련주들 바닥에서 길 수밖에 없죠. 근데 얘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덱스터 추천드릴 때가 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280%인가? 더 올랐던 걸 기억하는데 그거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1,700억밖에 안 되고 물론 얘가 이제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을 보는 건 아니죠. 지금을 보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죠. 예, 이런 기업들은 실적 보고 사는 건 아닙니다.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XR 관련주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추천드릴 때도 XR 관련주로 이제 컴투스나 스코넥을 좀 보라고 말씀드린 건데 가상현실 기술 및 특허 취득 이런 걸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음. 메타버스 붐이 한번 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2차 다음 대장을 또 선정을 하고 올리고 날리고 이거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그 가상현실에서 이동이 가능한 영역, 불가능한 영역 이거를 시각적으로 표시해주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대충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자, 미국이 메타버스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죠. 그런 기업들, 그런 이제 미국에 진출 준비를 하고 있다. 예전에 그 메타만 붙어도 다 급등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근데 알짜배기 기업들은 사실 몇 개 없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다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색이 입혀지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옥색깔이기도 아니었고 그냥 대충 뭐가 붙고 이런 게 나중에 메타버스에 적용이 될 것 같다 하면 다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색깔이 좀 더 그 이제 덮여진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VXR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코넥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내달에 이제 구글 헤드셋 공개가 예정되어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약간 이제 정해지죠. 뭐 이제 배터리, 전기차, 어 그리고 강한 테마들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반도체 죽어 있었지만 그 다시 기시계를 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AI 뭐 로봇 그리고 메타 이런 기업 이런 게 지금 강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어, 우주 산업 관련주들은 조금 약간 지금은 뒤처지죠. 나중에는 더 강해지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2등군이 방산이 될 거고 그리고 뭐 수소나 3등군으로 봐야 되겠죠. 3등군 이제 뭐 수소 그리고 그 이제 바이오 뭐 요런 애들이고 메타도 지금은 3등군으로 봐야죠. 메타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어,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반도체도 2등분으로 가야죠. 지금의 이제 강한 흐름의 테마 이런 경우죠 지금. 그리고 다시 지금 올라오는 게 그 위에 이제 뭐 재건 관련주 이런 기업들 이렇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뜨는 거는 재건 관련주가 뜨고 있고 전기차는 좀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고 AI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해먹었단 말이에요. 한 번. 그러니까 다시 또 해먹을 거란 말이에요. AI 같은 경우에도 결코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로봇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렇게 이제 지분 관련해가지고 삼성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 다음 기업들도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뉴로메카 이런 기업들이 그 가능성이 있어요. 뉴로메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뭐 이런 거 있고 방산은 그래도 현대로템이 잘 가고 있죠. 현대로템 매수를 하세요. 이건 이제 뭐 짧게 보는 기업이 아니죠. 짧게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짧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 흐름으로 가죠. 한 번 상승하면 또 길게 쉬고 한 번 상승하면 길게 쉰다는 거를 유념하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볼만한 게 뭐 조선주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는 거. 뭐 삼성중공업 보면은 흐름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죠. 이 가닥이 좀 잡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이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사이에서 바닥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매수하라고 했어요. 얘네는 삼성중공업은 이제 와가지고 좀 더 밑에 떨어지면 사야지 하면서 다시 내려오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살 게 없어요. 망고 아무것도 못 산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포텐 터지면은 막 빡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저번에 이제 제가 실리콘2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리콘2는 힘이 너무 강하죠. 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무너지는 애들은 시장에서 강한 힘을 받고 있는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이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다 여기서 물량 소화가 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실리콘2가 이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 이런 자리에 있다고 보시고 이런 자리에서 물량 소화가 다 되니까 빵 터지죠. 어. 실리콘2가 왜 이러죠, 지금? 왜 이럴까요? 어. 왜 지금 여기서 안 무너지고 이 버티는 걸까요? 어. 이제 화장품 관련돼 있는 그런 소비가 많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뭐 이유라고 보시는 게 맞죠. 버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량 소화를 하면서 이런 파동들을 줄 건데 이런 파동들이 나오면은 이제 이게 바닥권 4,500원 선에서는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급등이 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이제 급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행보를 좀 더 하겠죠. 행보를 하고 나중에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간단해서 이 업황 개선 기대감이 가장 큽니다. 업황 개선 기대감. 그리고 오늘 좀 보였던 게 LG전자. LG전자 10% 상승했고 LG전자 우. 자, LG전자 우. LG전자 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락하다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여기서 행보하고 올라가는 자리 나와주고요. LG전자 우. LG전자 한 번 더 상승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LG전자 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돌파했죠. 요 돌파하면서 이게 떨어지면은 뭐 재수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신칼. 한신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합병이 이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급등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한신칼 우가 오늘 좀 많이 올랐었어요. 상한가도 한번 갔을걸요, 이거? 이 상한가도 한번 찍었죠.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병이 안 되게 되면 또 지배 구조에 또 문제가 생기면서 뭔가 이제 큰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고, 분봉 거래상으로 봐도 거의 뭐 이게 매집이 크게 들어왔죠. 매집. 이 장대 봉우리가 큰데, 이게 한 40억은 될 겁니다. 26억이네요. 26억에, 이렇게 짝짝 끌어올릴 때마다 거래량이 터지는 게 보여요. 음.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여기서 나와버립니다. 나와버리니까 뭐 이런 자리는 다시 이제 뭐 매수할 수 있는 자리기는 해요. 음. 조금 더 내려오겠네요.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할 것 같네요. 어쨌든 이게 매집봉이죠. 매집봉이기 때문에 한번 떨어뜨리는 거죠. 개인들 물량 털어내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한진칼도 보면은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가고 있네요. 박스권 행보하다가 길게 보면요. 길게 보면 한진칼도 이렇게 가다가 이 뚫어주잖아요. 탈출. 그쵸? 쌍바닥 찍고 탈출. 이게 장대의 봉우리로. 그러면은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이제 지지선 만들고 뭐 다시 가든지 바닥 쌍바닥 또 찍고 다시 가든지 뭐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런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지지를 하고 상승. 지지하고 또 상승. 어.
뭐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 뚫어줬잖아. 그쵸? 매집봉이고, 이거. 좀 조정받다가 또 상승, 급등 출발이라고 봐도 됩니다. 가면은 뭐 한 5만 5천 원 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거기 가장 좋은 건 또 여름 테마도 있고, 그쵸? 여행객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하니까, 호재가 또 겹겹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일전자가 지금 2,000원대인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지켜본다 했죠, 신일전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이제 하락 곡선을 탈출하는 그 시기가 오면은, 음, 만약에 이 부분이, 내일도 이제 양봉이 뜨면서 이게 상승장악형으로 여기까지 올라와 준다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상승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번 무너지는 이 바닥에서 쌍바닥을 지금 만든 시점이거든. 여기서 이렇게 안 가고 양봉이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쌍바닥이에요, 이것도. 어. 근데 내일 한 번 더 양봉이 나와주면은 이거는 이제 여름 테마 하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일전자가 지금도 살만한 자리기는 해요. 살만한 자리인데 좀 더 확실한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 신일전자 여름 테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장면이 안 나오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얘는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그동안 박스권에 있었죠. 어.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자리, 이 이제 바닥 자리 있죠. 이 쌍바닥을 찍으로 만약에 가는 거면은 좀 마이너스 나중에 상승하겠지만 어쨌든 수익률이 좀 줄어드는 그런 이제 참사가 좀 일어날 수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 왜냐면 얘는 한 번 먹고 나와야 되는 애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못 잡으면은 수익률 대비 좀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어쨌든 뭐 여름 되면은 상한가 한 번쯤은 주겠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그 이제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와 준다면은 한 번쯤은 들어가 볼만 한데 그 밑에도 이제 이 바닥 자리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 보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저는 이미 샀어요 다. 예, 다 가지고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종가에 이때 이제 좀 비중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부터 뭐 7만 1,000원대, 7만 원대 뭐 이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다. 뭐 떨어지면은 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한 번 더 떨어졌으면 좋겠네. 한 번 더. 한 번 더. 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재건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이 안 끝났어요 하면서 좀 뒤로 가준다면은 좀 더 싸게 사서 날라가면은 깔끔하게 한 100% 200% 재수 좋으면은 이제 분할 매매 해가지고 10배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제건 무조건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앞에 그 앞에 있는 이 봉우리들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 예, 지금 때가 되게 좋아요. 때가 월봉상 보면은 지금 때가 되게 좋네요. 이제 이평선들 바닥에 있잖아요. 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이 길게 보면은 이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바닥자리라는 거 75,000원, 800원도 이게 바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자리 72,000원까지는 바닥이죠. 이 사이는 뭐 아무 때나 매수해도 되는 자리라는 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요것도 뚫고 요것도 뚫고 여기까지 딱 가준다면은 딱 이게 이제 비율이 좋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아름다운 그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가주면 좋겠네요. 딱 보기 좋게. 음. 자, 국보를 일단 저는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 국보. 마지막으로. 국보를 이 자리까지 내려와 주면은 그 매수가 들어갈 생각입니다. 왜냐면 액면 병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액면 병합. 음.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요. 액면 병합을 했고 워낙 바닥이라서 이평선들을 봤을 때는 이 힘없이 한번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매수 기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음. 일단 뭐 테마는 재건 테마가 끼어 있고 그러면 무조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갭 상승을 너무 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러 가면서 이 자리에서 개인들이 많이 털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은
이거 뚫고 2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 3파동이 나오고 하면서 뭐 가격은 이 뭐 몇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지금 좀 조정을 받을 시기인 것 같아요. 이거 내려오면 한번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뭐 SL에 관련돼서 이거 더 상승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어, 그렇죠. SL이 오늘 이제 도지가 나왔네요. 내일 바로 급등을 가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음. 아니면 그냥 뭐 의미 없는 도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쨌든 얘도 지금 뭐 거의 뭐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고가 가면은 뭐 계속 가겠죠. 어. SL 10만 원도 가능해 보입니다. SL 가지 않을까? 10만 원은 힘들려나? 일단 근데 한 번 더 상승할 것 같아요. SL은 실적이 지금 제일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마지막 SL이었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예, 저는